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유기역술의 도함입니다. 이번 시간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임수일간, 그렇죠.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신금일간 했죠. 이번 시간부터는 임수일간, 그러니까 봄철의 임수일간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여름철이겠죠. 근데 이제 이번 시간은 봄철이니까 임수일간 겨울 남자 입장에서 봄에는 식신상관이 이제 굉장히 발달한 시기입니다. 식신상관이 발달했다는 것은 내 의견을 바깥으로 표출하고 내 하고자 하는 일을 굉장히 힘있게 밀고 가는, 그렇죠. 밀어붙이는 이런 성격을 갖고 있죠. 물론 식신이나 상관에 따라 그 행동이 나오는 표현 방법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봄철의 임수일간들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다, 이런 이야기죠. 용신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 그죠? 다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인달부터 봐야 되겠죠? 인달의 임수일간입니다. 인달의 임수일간. 그렇죠? 일지는 이제, 인호술의 신자진이죠. 이거는 이제 뭐 늘 하니까 이제 다들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죠? 굳이 이제 설명을 안 드려도. 자, 인달에는 갑병모가 있습니다. 이렇게 갑병모가 있고, 절초로는 경이 올라와 있고, 을목이 올라와 있습니다. 인명없죠. 자, 요거 사주의 기본 원국이죠. 이 기본 원국 이 정도는 뭐 이제는 우리 이제 유튜브 보신 분들은 이제 다 어지간하면 다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월지에 대한 분석이 이 정도 됐으면 일단은 용신은 찾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뼈다귀, 그죠? 그걸 가야 됩니다. 기본 골격이라고 하죠. 용신은 임수일간 인달에 태어나서 금이라는 거 사실은 안 보이죠. 절처는 올라와 있지만 용신은 지장간 내지 지하실에서 먼저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찾다 보니까 식신이라는 어떤 이 식신이 용신이 되어 있죠. 근데 사주 원국에도 식신이 격입니다. 이 격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격 자체가 집주인이죠. 집주인이 그 격이 그 사주 내에서 제일 강하다. 그죠? 봄이니까 목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목왕절입니다. 그 왕한 것이 결국은 격국이 되더라,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격국이 따져본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간목하고 병호하고 무토가 있을 때, 얘가 50% 정도의 힘을 갖고 있다. 그죠? 나머지는 25%씩 갖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빠르실 거예요. 공부하시기가. 자, 간목이 식신격입니다. 그러니까 식신이 굉장히 강하죠. 봉강절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상신이, 모기 형성 상신이 수로 해야 되는데, 수라는 자체가 보이질 않아요. 그 상신은 현재는 없다. 그렇지만 상신은 항상 수로 존재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요 기본적인 거기죠. 상신이 월지 없다 그러면 성장 과정에서나 나중에 사회직장 생활할 때 항상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금전적인 쪼들림을 당하게 돼요. 그 왜 그러냐면 요렇게 빠졌을 때 내가 태어났을 때 갖고 태어난 거잖아요. 부모궁이니까. 임수가 부모궁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부모궁에서 갖고 나왔을 때 상신이라는 부분이 없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용신을 가지고 벌어먹을 때 상신이라는 부분이 부족하니까 늘 금전적임에 목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고생을 좀 많이 하죠. 자, 이제 여기 와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 뼈대기에 대해서, 이 골격이죠. 요 식으로 다 관을 잡고, 그죠? 관이 없으면 재로 갖고, 또는 요 인성으로 요렇게 이제, 여기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이 골격 패턴을 여러 번 누차 강조를 하지만 저 골격 패턴을 확실하게 정립을 해야지
사주가 헷갈리질 않고 거기에 딱딱 대입을 해서 정리가 됩니다. 아, 이 사람은 식으로 뭘 잡는다. 근데 식은 무엇을 착용했느냐. 정인, 정관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 사주를 원국에서 아무리 대운에서 연운에서 월에서 막 돌아가도 뒤집박 들어와도 저 골격에다 딱딱 맞춰서 블록처럼 맞춰갖고 감정을 하셔야 이 헷갈리지도 않고 그 다음에 일목요연하게 설명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물론 여기에는 이제 생극자와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익혀로 기초에서 익혀놓으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저 뼈대기를 본다 그러면 식신이 일단 식신으로 잡죠. 식신으로 잡는데 보니까 임수 입장에서 무토 살이 있더라 이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무토를 식신으로 제사를 하는 사주다. 제사를 하는 사주예요. 제사를 식신으로 제사를 한다는 얘기는 내가 움직이면서 전문 기술이나 먹거리로 움직여서 그렇죠. 그래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죠. 이때에 이 식신상관이 뭐를 찾죠? 절초로 올라와 있는 편인을 착용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서 편제적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상관적인 부분 이게 두 개 다 갖고 있죠. 이렇게 상관적인 부분까지. 그러니까 식신으로 제살, 상관으로 가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제살과 가살, 편인을 찾았어요. 그 편제적인 부분까지 작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말로 설명을 드리자면 사업 문서나 공부한 자격증으로 전문적인 것을 말로 떠들어가면서 말로다가 다른 사람의 힘든 일을 해결해 주면서 사업적인 재물을 벌어먹는 사주다.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살이라는 부분이 등장을 했죠. 월지에서 관이 있고 일지에 살이 있을 경우, 그죠? 월지에 관이 있고 일지에 살이 있을 경우는 굳이 살을 따로 안 찾아도 됩니다. 그런데 월지에 관만 있을 경우, 그죠? 일지에서 살은 반드시 찾아야지 된다. 이런 얘기예요. 또한 월지에서 편인을 착용한 일지에 만약에 이제 정인이라는 부분, 신금이라는 부분이 일지에 들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이 식신상관이 편인을 차서 어떤 자격증을 따거나, 그죠? 자격증을 따거나 어떤 사업자를 들고 있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가서 하다 보니 어떤 지적인 요소가 부족하는 바람에 일지에 정인이 갖고 있으면 지장간이에요. 어디에도 붙어있든 마찬가지입니다. 지장간, 지하실이든. 그러면 나중에는 정인을 착용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정인을 착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공부를 깊이 있게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은 늘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식신상 편인이 먼저 월지에서 등장을 해서 이끌고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정인적인 부분, 파고 들어가는 부분에서 좀 지장을 준다는 거죠. 이 정도면 됐는데, 편인과 정인의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죠? 정인은 한 가지 공부를 깊이 파고 들어가서 이게 우물을 파면 물 나올 때까지 파는 이런 어떤 집중력을 발휘를 해서 끝까지 도전하는 이런 게 있는데, 편인은 어중간 가다 보면은 이 정도면 됐겠다 하고 내 편한 방식대로 공부를 거기까지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는 아주 힘들게 파고 들어가는 데까지는 다 못 간다. 그러니까 자격증을 따는데, 그죠? 운전면허증 할까요? 운전면허증 따는데 100점 만점 60점만 터트라면 넣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정인을 가진 사람들은 90점 이상을 맞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거기까지 가게. 근데 편인들은 60점만 넣으면 된다. 떨어지지만 않으면 되니까, 그죠? 65점, 70점에 만족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 정도의 집중력의 차이가 나죠.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요 사주는 여러 가지 갈팡질팡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일지는 약간 배제하고 하는 거죠. 나중에 있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편인을 착용한 식신상관으로, 식신이 격이기 때문에 식신이 더 강합니다. 근데 인에서는 또 은음목도 굉장히 강해. 12운성상으로 제왕입니다. 이게 두 가지죠. 그렇지만 타고난 건 식신이고, 이거는 내가 할지 말지는 이 일주가 결정을 한다는 거죠.
전문적인 기술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가르쳐야 될, 강의를 해야 될, 또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해야 될 이런 상황들이 자꾸 주어지다 보니 이 전문적인 말로 떠들어서 어려움을 해결하는 쪽도 해결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편의를 하다 보니까 분명하게 뭐가 딸리죠? 깊이 이해한 그 어떤 문제점에 대한 관계된 일이 깊이 있는 지식을 갖게 될 때 일지의 정인이 있어야만 그곳을 파고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좀 어렵다. 이런 얘기죠. 물론 여기 임수일간 양간이죠. 양간이다 보니까 앞으로 나서서 리더를 하고 이런 건 좀 어렵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인신사회는 초등학생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수한테는 좀 딸리는 모양새를 하고 있죠. 딸린다기보다도 성향이 좀 약간 달라요. 그죠? 자, 요런 운영세죠. 그러니까 직업적인 분야를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살이라는 부분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 쪽으로 가야 됩니다. 물론 그것이 지적자원으로 공부를 해서 내가 어떤 자격증을 따고 사회적 위치에 올라섰을 때는 그것을 내가 쥐고 사람들한테 어떤 베푸는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쪽으로 흐르지만 그렇죠. 근데 만약에 그걸 놓친다 그러면 어떤 쪽으로 가냐 늘 시달려 산다. 더군다나 상신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 어려움으로 늘 힘들고 지친 또는 피곤한 또 나중에는 최악에 가서는 작업복 연장 들고 어떤 공사 현장이라든가 힘든 노동 인력으로서밖에 활동을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굉장히 중요하죠. 인성들이. 자, 그러면 운을 좀 볼까요? 운이 인달에 태어나서, 그죠? 인달에 임수일간이죠. 인달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순행을 한다면, 이게, 여기가 이제 목이고 여기가 화죠? 여기가 금이고. 그러니까 상신이 수가 됐으니까, 금수운으로 가야 풀리죠? 매사가. 그래서 일루에서 이렇게 갔다 그러면,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풀어져 나가는 운이 들어갔다. 이렇게 흘러간다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 갔다 그러면.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뭘 하고자 했을 때 잘 되죠. 더군다나 이 축하하고 자에서 지장간에 금이 올라옵니다. 그죠? 금이 올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수도 발생을 하고 금이 오니까 인성이 발생을 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초반부터 자꾸 넘어가죠. 그렇지만, 그죠? 그렇지만, 수로 넘어가지만, 여기 가면 이제, 여기는 대상신, 여기는 소상신이죠. 금이니까. 여기 가서는, 여기가 잘 나가다 여기서 조금 주춤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유지를 해 나가면서 용신운이잖아요. 하는 일이 늘 바쁘게 살면서 상신도 거기 상응한 게 주어진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로 넘어가면 조금 이제 주춤하죠. 왜? 목화운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순행을 갔다. 이렇게 흘러가면 이 목화운을 지날 때 물론 금이 있고 수도 상신도 절초로 오르는 와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근본적으로 모강절 화강절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계절이 왕하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름 되면 덥죠. 겨울 되면 춥습니다. 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아무리 여름에 에어컨을 틀고 겨울에 추워서 난로를 띈다 하더라도 바깥의 날씨는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자연현상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찾을 수는 있다는 거죠. 만큼 해놓고. 그러죠. 그러니까 목화운이니까 실질적으로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절초로 다 올라와 있고, 지장간 나름대로는 다 있죠. 있지만, 왕한 계절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힘든 세월을 보내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넘어가면, 한 개, 두 개, 세 개, 다섯 개죠. 이렇게 넘어가면 여기부터 이제 금수운이라. 이 다섯 번째 운이니까 한 40대 후반 50대쯤 돼서 고생 좀 하고 나름대로 이제 하다가 다시 이제 금으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용신과 상신이 이제 발달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차곡차곡 안정이 되고 생활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안정이 되는 그런 관계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로 가면 초반에 좀 잘 올라가서 사시다가 좀 나중에 가서는 그냥 누리면서 살 팔자죠. 상신이 있다는 얘기는 돈 벌어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고생 좀 하다가 이제 좀 고생 많이 해서 좀 쉬어가면서 해라 이런 뜻이겠죠. 그죠? 운이 그거를 이렇게 풀어나간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대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말씀 안 드렸습니다만 소상신, 대상신도 포함을 해야 한다. 수가상신일 때 금운의 소상신운이고 겨울에는 대상신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겠죠? 자, 묘달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인달은 식신이지만 묘에는 식상이 병출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이제 인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인신사에는. 자,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보면 확실하게 어떤 나갈 때 지평이 좀 약간 다르죠. 여긴 절초에서 올라와 있었지만, 묘달의 임수일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뭐 인호수라고, 그죠? 신자진. 이렇게 돼 있고. 자, 묘달이니까 격이 상관이에요. 그러면 상관적인 게 굉장히 짙다고 말씀드렸지만, 조금 전에만 해도, 격이, 그 사람이 평생 가져가야 될 그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고, 성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관격입니다. 그죠? 상관격인데, 문제는 인과 같이 있다, 식상이 같이 있다는 거죠. 요렇게, 갑과 을이 묘의 지장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식신상관에 동시에 써요. 그렇지만 상관적인 부분이 더 강하다. 그런데 얘는 초등학생이고 대학생이에요. 초등학생 활동이 더 셉니다. 그래서 식신적인 부분이 많이 나타나요. 소개적인 부분은 상관적인 부분 딱 있다가 나중에 이제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식신적인 부분이 많이 나타나고 상관적인 부분도 분명하게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신정모가 붙었죠. 신정모가 딱 붙고 절처로는 임수하고 신금이 올라왔고 여기죠. 그 다음에 임묘로는 병을무가 이제 임묘가 됐죠.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시고 일단 올라온 게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요거는 지하실, 요거는 지장간, 그렇죠. 그래서 좌우묘는 네 개입니다. 이걸 목을 하나로 보고 둘, 셋, 네 개죠, 지장간. 요거 절처는 이제 우리가 쓸지 말지는 이제 사이드 연장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말뚝이고, 여기는, 와서 딱 있는 부동이죠. 그렇지만 옆에 있는 거는 축구공처럼 왔다 갔다 쓰면은 들어오고 나가 안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부분. 기본적으로 나오는 패턴이잖아요. 그죠? 이 패턴적인 부분이 우리가 풀어가는 과정에서 이 베이스만 익히면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런 얘기죠. 자, 식상이 있는데 용신이 금이 있나요? 어머나. 그렇죠. 인에는 금이 없지만 절처만 올라와 있죠. 그런데 묘에는 금이 있습니다. 신정무로. 그래서 정인이 용신입니다. 이 정인이 용신이 돼서 금이 용신이니까 토가 상신이 되겠죠. 얘가 용신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토가 기죠? 얘가 상신입니다. 그래서 묘달의 임수가 묘달에 태어나는 것과 인달에 태어나는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인달은 식신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해서 내 의지 나가는 게 발달하지만 여기는 모광절이에요. 그죠? 그럼 식신상관이 분명 강한 건 맞죠. 그렇지만 인에 매달려서 관을 잡아야 한다. 근데 여기 살이로 돼 있죠. 살로. 그러니까 어떤 모양새를 하고 있다. 토가 상신인 경우 12개 지지에 토가 다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거 전부 상신이에요. 단지 요렇게 양간으로 되어 있는 건 2차선 도로를 달린다. 들어오는 수입 통로가. 그런데 좌오묘유가 됐다. 음간이 되면 두 개의 문짝 중 하나가 닫혀있는 상황이다. 임묘가 되어 있다면 문이 닫힌 문이 수입적인 문이 닫힌 거하고 똑같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훨씬 더 쉽다. 이런 얘기죠. 그러므로 이 사주는 식신상관으로, 그죠? 이 식신상관으로 뭘 잡는다? 살을 잡는 거죠. 살을 잡고. 근데 정인을 착용했어요. 이 식신상관이 정인을 착용했죠. 이렇게. 그러니까 정인을 착용한 식신상관이
가지고 살을 잡는다. 그러니까 이 전문적인 말로 떠드는 직업인데 정제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하죠. 여기가 이렇게 정제적인 부분이 강하니까 월급 생활, 직장 생활 하기가 쉽다 이런 얘기죠. 편제적인 부분이 좀 약하죠. 근데 사람들하고 어울려 있어요. 공부도 이공부도 있고 이동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공부를 두 개 동시에 했다. 그렇지만 정인적인 부분은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인성이 두 개 했다는 이야기는 관성이 합쳐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직장 이동수는 한 번 있다 이런 얘기 한 곳에 있지 않고 정제적이니까 월급 생활 하기가 쉽죠. 정제 고정 수입을 원한다. 편제 비고정 수입 노력하는 만큼 벌어들일 수 있는 사업적 재물을 필요로 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통통 틀어 얘기를 한다면 정인을 착용한 식신상관으로 살을 잡는 직업을 하는데 정제적 월급적인 수입을 원하는 사람이다. 식신상관 살이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식신상관 내 능력으로 해결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이때에 정인적인 부분이 지적 자원이 채워지지 않았다면 그때는 굉장히 힘든 거죠. 왜? 정인이 있는데 공부를 안 하고 지적 자원을 못 채웠다 그러면 식신상관으로 살을 잡는데 몸으로 뛰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떤 사람들을 인정받는 것보다 기술자로서는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그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직업적 레벨이 그렇게 높이 올라가기도 좀 어렵다 이런 얘기죠. 정인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그거는 대운에서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대운 거기에서 찾아보면 됩니다. 자, 요런 모양새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식신상관을 두 개 다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두 개 다 갖고 있다는 얘기는 전문적인 것은 말로 떠드는 직업. 그렇죠. 이 대표적인 직업이 대학교, 그죠? 대학교 병원, 대학병원이 있죠. 그러면 교수님들은 병원에 가서 진료하고 수술 같은 것도 하고 의료 활동도 하지만 몸으로 움직이는 거 강단에 서서 강의도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전문적인 것은 말로 이야기를 한다. 뭐 교수님들, 선생님들 많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을 이제 많이 강의하는 이런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학원에서 강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기술적인 부분을 학원을 열어놓고 강의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전문적인 것을 말로 설명한다. 이렇게 가능합니다. 살을 잡는데 힘든 일을. 근데 근본적으로 살은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1차가, 그죠? 법조계, 의료계, 금융계, 그 다음에 종교계. 법조계 쪽에다가 군인, 경찰도 집어넣어야지 된다. 왜? 나라를 보호하잖아요. 그죠?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나 아니면 나쁜 나라 쳐들어왔을 때는 막아야 되니까 군인, 경찰 또한 사회적인 직업과 통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죠. 그렇지만 식상이 있고 인성이 용신됐고 관이 토가 상신이 돼 있으므로 금전 들어가는 건 문제가 없죠. 월지에 인달에는 없었죠. 월지 인달은 없었는데 묘달은 그게 포함됐다. 그럼 운세를 보면 그 인달하고는 조금 약간 다르죠. 묘달에. 자, 토니까 이렇게 가든 토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토도, 그죠? 여기에 목이 있고 화가 있고 금이 있고, 그죠? 수가 있다 하더라도 역행을 하면 수왕절의 토가 사실은 물이 배합이 되니까 토가 토류가 되어버리죠. 여러분들 공부 많이 했을 겁니다. 그죠? 토국수이나 수다 토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토가 들어오긴 들어오되 돈을 벌긴 벌되, 그죠? 새는 게 많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나 요렇게 올라가면 여기 이제 지은 다음 하나 둘 세 개 지나가면 여기 화왕절에서 화토를 많이 봤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그래도 수왕절을 지나가는 것과 화왕절 지나가는 것 차이가 이만큼씩 난다. 그래서 벌어서 먹고 쓰고 남고 저축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가을에 오면 그래도 토생금 힘을 빼긴 합니다만 그래도 겨울보다 낫죠. 가을 토가. 그러니까 토라는 부분을 갖고 많은 분들이 질문하시고 누차 설명을 들었습니다. 토라는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토라는 부분이 상신적인 부분을 힘을 뺏기느냐 힘을 받느냐 아니면 얻어 터지냐. 무한대로 얻어 터지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처럼 수완결처럼 토류가 되거나 이 상황을 이해하신다면 토가 상신이 됐을 때 또는 토가 용신이 됐을 때를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면 좀 많이 벌다가 점점 힘이 빠지는 모양새고 수입적인 측면입니다. 용신은 항시, 토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단 자하고 축하고 오하고 미는 기토가 들어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활동력이 조금 움츠러드는 모양새를 하지만 나머지 8개 부분에서는 전부 다 모토가 존재를 하니까 그때는 수입적인 부분이 왕성 활동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직업을 가진 거 식신상관, 요 정인을 착용한 걸 따져야 되겠죠? 그죠? 그럼 요렇게 올라갔을 때, 묘에서 인 다음에 축이 오죠. 축중신금이 있습니다. 여기 인 다음에 축중신금이 돼서 제가 아는 지인분도 현재의, 경찰, 그죠? 무궁화 2개, 총격인가요? 아무튼 그런 하시는 분인데, 그분도 이 상관기질 때문에 초년에 고생 좀 많이 했어요. 그냥 하여튼 좀 뭐랄까 불량 학생 이렇게 지나가다가 나중에 축대원에 와서 축에 신금이 들어오고 이 기토가 좀 약하긴 했지만 신금이 들어오는 바람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삶이 그런 바람에 어떤 경찰서를 갔다 왔대요. 갔다 왔는데 그게 옛날 경찰 간부 후보생 이렇게 딱 붙어 있어갖고 그걸 보고 1년을 죽었다 생각하고 공부를 해서 결국 간부부생 들어가셔서 현재까지 그죠? 현재까지 여기쯤만 있거든요. 여태까지도 경찰 공무원으로 계속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다. 왜? 요 살을 잡는 직업을 안 가면 결국 살은 돈 잡으면 귀신이요? 요렇게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살한테 끄달리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정인적인 부분, 요렇게 형성됐을 때 인성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죠. 그죠? 중요한 포인트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항상 체크를 해야 돼. 정인용신이 있을 때는 항상 인성에 대한 부분을 채워줬는지 안 채워줬는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정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부 못하신 분들도 많아요. 진짜 어려워서 못했거나 집안 사정상 또 이렇게 돼서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진달이죠. 진달로 들어가면 진은 일단 격 자체가 살격이죠. 살격이니까 임묘지에는 다 살이 들어있습니다. 임수일간 따져서 보면은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오미나 자축에서는 어떻게 된다? 정관으로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 진달 보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을 때, 요 임수가 진달에 태어났어요. 여기가 이제 살격입니다. 살격이죠. 기초 자체가. 격이 살격이라는 얘기는, 사회에 나와서, 어려서부터는, 이 가정궁에서 어려서부터는 이제 집안의 어떤 틀, 그죠? 그 다음에 체면, 내지는 해서는 안 될 이런 일로 인해서 부모님들로부터 통제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부모에 대해서 특히 아버지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게 된다. 그런 과정의 성장을 하게 돼요. 그냥 나중에 가서는 또 어디까지 가느냐?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늘 존재를 해서 잘못하면 힘든 쪽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형성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을개무가 들어갔죠. 을개무가 들어가고, 이 절처에서는 병화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그죠? 임묘는 임신 있고, 요 부분은 이제 나중에 일단 요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올라와 있죠. 네 개 올라와 있는데, 용신은 여기에서만 찾아야 된다. 여기서 만약에 저기 있다고 이거 스펙에 해당되는 거고, 용신은 여기에서만 찾아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임수가 을개무. 여기는 이제 금이 없죠. 임묘전 하나 했지만 금이 없으니까 요 상관적인 부분이 나타납니다. 용신이 돼요. 그러니까 상관을 쓴다 그러면 어떤 일이죠? 말, 수단, 능력이 있고, 재주 있고, 그 다음에 위트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어떤 주변 분위기를 이끌고 하는 어떤 특별한 재주도 있습니다. 순간순간 위기를 넘기는 이런 재주도 있습니다.
그런데 격이 살격이 됐어요. 그죠? 격이 살격이 됐다. 격이 살격이 되다 보니까 이 상관적인 보다 살을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결해서 그거를 말수단으로 해결하는 직업에 관계되죠. 요걸 상관가살이다. 제살과 가살 차이점, 식신제살과 상관가살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식신은 내가 직접 움직여서 나한테 힘든 거를 해결을 하지만 상관은 말과 수단, 그 다음에 서비스, 관리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상관이 용신이 됐고, 수가, 요 수가, 그죠? 수가 상신이 됐죠. 상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 수에 의해서 운세의 기륭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요 부분은 인달과 비슷하죠. 인달은 식신이지만 여기서는 상관이죠. 자, 그렇다고 그러면 수운에서 좋겠죠. 그렇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직업적인 것을 논하고 해야 되는 일과 적성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을 그죠? 골격, 구조 틀을, 기본 틀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럼 상관으로 뭐를 잡죠? 살을 잡죠. 이 상관으로 살을 잡는 직업입니다. 상관가살이라고 그러죠. 근데 인성이 금이 없어요. 금이 없죠. 여기는 편재적인 부분, 그러니까 사업적인 재물을 막 하려고 그러고 사람들과 어울리는데 여기는 개수는 임수 입장에서 양인이죠. 초등학생이고 대학생이 늘 있다. 그러니까 어느 여기 중심으로 뭉쳐서 팀원으로서 움직이든가, 그렇죠. 내가 어떤 걸 운영하려고 그러면, 가게 사업적인 재물을 운영하려고 그러면 임수가 고가의 임금을 주고 전문 기술자를 불러다 쓰는 이런 모양새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사업자를 불리면 임수는 이 개수한테 늘 당하게 돼 있어요. 왜? 난 초등생, 여기는 대학생이니까. 상관으로 가사를 잡는 직업인데 사업적인 걸 늘 여기 사업자가 나를 끌어들이려고 하죠. 이때 일지에서 뭐가 있어야 되냐. 임수나, 신금이나 경금이나 신금이 있어야 되겠죠. 이 두 개가 일지에 있거나 인성은 절처에 듣습니다. 일지 절처에도 이게 있으면 정인이라는 부분이 작용되면 이 상관에 쓰기 위해서 공부를 하게 돼 있다는 거죠. 편인이 있다면 편인적인 부분을 찾아가게 되는 거고. 그렇겠죠? 정편이 혼자 있으면 두 개가 왔다 갔다 합니다. 없다고 그러면 상관으로 그저 힘든 일을 해 나가려고. 그러니까 식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문 어떤 기술자라기보다도 전문 관리, 서비스 이런 쪽으로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인성이 빠진 상태라고 그러면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상신인데 용신이 음간이죠. 다시 말해서 내가 강가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는데 낚싯대가 빈약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낚싯대 두 칸, 세 칸, 네 칸 쫙 펴갖고 쫙 앉아서 릴가에 던지고 앉았는데 여기는 이걸 낚싯대를 시원찮게 만들었으니까 그냥 대나무 낚싯대 하나가 고기 잡고 있는 거죠. 바늘도 작고, 그죠? 개수가 작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늘 작은 돈을 갖고 벌어먹는다. 그래서 이 사람을 따라다녀야 됩니다. 여기가 양인이 리더 능력자니까 내가 늘 따라다니면서 벌어먹어야 돼. 관리직으로. 그래서 이런 경우가 공사현장 같은 데면 공부 안 했을 경우에요. 인성이 없을 경우에 공사현장 같은 데 가보면 이제 자재 관리라든가 이런 관리, 차량 관리 이런 거 쪽에 많이 있어요. 요게. 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운세를 한번 살펴본다면 진이죠. 진에 태어나서 을목이 수가 상신이니까 순행을 했다. 그럼 여름으로 가요. 그죠? 화항절로. 그죠? 제가 이 봄, 여름, 가을기로 왜 자꾸 이렇게 하냐면 왕절이라는 개념을 꼭 참고를 하시라는 거죠. 이거 놓치면 분석하는 데에서 어떤 것이 제일 센 놈인지 제일 약한 놈인지 이것이 비껴나갑니다.
그런 실수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면 화황절이죠. 그래서 요 때에 잠깐의 힘든 거, 어려움이 있어. 이걸 지나고 나면 금순으로 흘러가죠. 그러니까 초년고생이 나중에 어떤 인생의 밑거름이 되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 좀 힘든 시기를 지나가지만, 물론 여기도 절초르는 수는 있습니다만, 괜찮습니다. 나중에 가서 좋은 쪽으로 가니까, 요것만 잘, 일제 인성만 잘 형성이 됐다면, 더군다나 인성이죠. 새롭게 늦깎이 공부도 할 수 있는 여건도 주어지더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흘러갔다. 이렇게 흘러가면은 여기에서 2개 지나면 바로 3개에서 수황제로 넘어가죠. 이때 근데 여기에서 묘에서는 술중 신금이 있어서 공부를 조금 합니다만, 여기 가면 인해 가면 경금이 절처로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편인, 돈 벌기 위한 기죠. 돈 벌기 위한 편인적인 부분. 설사 공부를 하더라도 단과 쪽으로 기죠. 자격증 다른 쪽으로 빠져버린다 이런 얘기. 경금이기 때문에 편인이죠. 그래서 물론 그걸 가지고도 운세는 잘 돌아가요.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만큼 크게 이루지는 못하는 것이 탈이 돼서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참 그래도 진달의 임수일간이 요 인상만 잘 채워놓으면 여기서 큰 어떤 기복 없이 나름대로는 잘 누리고 살 수는 있다. 근데 살이라 공부를 안 하면 늘 힘든 일이 주어진다. 내가 스펙, 자격 내지는 기조 이런 걸 갖추지 못했다면 이 살한테 당합니다. 정인적인 부분이 살에 대한 부분을 깊이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그 이론적인 부분을 확실하게 해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번 시간은 임수일간, 모광절이죠. 의외로 임수일간, 모광절이 많습니다. 특성 하나하나 살펴본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좋고 나쁨도 형성이 되지요. 하지만 어떤 그 용신적인 부분과 찾아내지 못한다면 힘듭니다. 더군다나 골격을 확실하게 익혀두셔야 사주를 풀어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아무튼 저희 육격수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또 좀 더 조금만 더 성원해 주시고 그죠? 사랑해 주십시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